밖에서 눈이 내렸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에 작은 거지 소녀가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추위에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소녀는 상자를 들고 갔다. 작은 성냥 판매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녀는 한 경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녀가 한 푼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거리를 더 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집 모퉁이에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에 앉았다. 소녀는 더 추워졌다. 그녀의 손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소심하게 성냥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성냥을 쳤다. 성냥은 밝게 번쩍이고 작은 양초처럼 가벼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손에서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방의 큰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벽난로가 사라지고 그의 손에는 불에 탄 성냥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쌍한 것이 벽을 향했다. 소녀는 성냥을 보고 갑자기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크고 우아한 방이 나타났다. 백설 공주 식탁보가 있는 세트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기 한 조각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성냥이 나갔고 다시 불쌍한 물건 앞에 차갑고 축축한 벽이 섰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이제 그녀는 호화로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녀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아했습니다. 녹색 나뭇가지에 수천 개의 촛불이 불에 탔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왔습니다. 빛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곧 맑은 별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벽에 성냥을 쳤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이 켜졌을 때 별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하늘을 가로질러 그 뒤에 긴 불길이 남았는지 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죽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는 별표가 떨어지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한 번 이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녀 앞에 친절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나타났다. 그리고 그 성냥은 소녀의 손에서 불에 탔습니다. 그녀에게 소중한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택에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서둘러 쳤다. 경기가 너무 눈부시게 불타서 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꿈꿨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굶주림도 추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별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아침, 집 구석에서 벽 아래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에 얼굴이 붉어졌다. 다정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소녀 주위에 불탄 성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할머니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밤에 만난 아름다움 중 한 작은 마을에 장난감 제작자 제퍼토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나무 장난감을 파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늙은 스승이 후회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동안 제퍼토는 새 장난감에 대한 훌륭한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즉시 노인은 지체 없이 장난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통나무에서 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그가 상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각했고 잠시 후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단순히 너무 늙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제퍼톤은 인형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페토는 얼어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의자에서 뛰어올랐다. 제페토는 말이 없었다. 인형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제이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입니다. 제퍼토는 가난하게 살았고 피노키오를 위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소년에게 주었다.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에 갔다. 갑자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꽉 조이고 그 앞에서 거대한 세계 텐트를 보았다. 서커스였다. 광대가 입구 앞에 서서 방문객들을 짖었다. 피노키오는 안에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소년이 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광대에게 주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소년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피노키오를 그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 주인이 소년을 붙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요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노키오가 그의 행위를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정은 주문을 걸었고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들고 거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피노키오는 눈먼 고양이와 교활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양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학용품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마법의 분야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돈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넉넉한 금전적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노키오는 사기꾼을 믿고 돈을 주었다. 소년이 돈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요정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미 학용품을 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워서 요정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코는 정상 크기로 줄어들었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속일 때마다 코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돈을 손에 들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서커스의 주인이 피노키오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는 그 소년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우리에 다시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미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을 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늙은 제이페토는 물에서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 친구에게 작은 배를 빌려 헤엄쳐 보았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할 수 없어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를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고 피노키오는 매우 기뻤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요정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년과 노인을 해방시켜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똑똑하고 순종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마치고 워크숍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